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정세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시기와 유사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군사적 바로 때문입니다. 중공이 상정하는 도련선은 남태평양 호주 근처까지 걸쳐 있습니다. 괌에서 뉴질랜드를 잇는 게 3도련선입니다. 호주가 영국, 미국과 어커스를 결성하는 한편 미국, 일본과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중공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를 금전적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며 타이완과 대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3도련선은 물론이고 2도련선, 1도련선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서 섬이 점령당하면 이에 반격해 다시 탈환하는 식의 전쟁 개념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지역은 제1도련선과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이 중공에 넘어가면 1도련선은 바로 무너집니다. 타이완을 지척에 둔 일본 최남단의 연합군이부터 오키나와, 센카쿠, 일본 본토에 이르는 섬 체인이 바로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 나아가 미일 동맹의 유사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이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 작전 계획이 이미 수립됐습니다. 몇몇 일본 매체들은 일본 서남 제도에 미군과 일본 자유대 공격 거점이 들어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일 양국은 일본 본토에서 아마미 오시마, 서남 제도, 미야코지마, 요나쿠니에 이르는 섬 지역에 군사기지로 쓸만한 40곳을 정밀 실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섬들에 어떤 무기를 배치해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항공기를 이용해 무기를 수송하고 후속 지원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남 제도는 대략 20개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마다 다 크기가 다른데 전투기와 초계기, 조기 경보기, 그리고 일본 자유대 C2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 그리고 C2 수송기만 가능한 공항, 규모가 작아 경비행기 정도만 내릴 수 있는 곳을 분류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서남제도 전역을 요새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고시마 남단 타네가시마 섬에서 가까운 마게시마는 미군 F-35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불침 항모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마미 오시마에는 육상자유대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부대, 항공자유대 레이더 부대, 해상자유대 보급 경비부대를 주둔시키기로 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는 강력한 미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상자유대 15여단, 항공자유대 서남항공방면대, 해상자유대 제5항공군도 있습니다. 미야코지마에는 육상자유대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부대, 요나쿠니에는 기존 연안 감시대에 더해 2023년까지 전자부대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곳으로는 오키나와 본섬, 그리고 그 아래 시모지시마가 꼽히고 있습니다. 시모지시마 공항은 아름다운 산업빛의 미야코지마, 요나쿠니 섬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남제도의 대표적인 지방공항입니다. 오스프리를 이용한 병력 전개와 C-130 수송기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운반해 주둔시키고 이를 지원할 탄약과 유류는 어떻게 조달할지까지 아주 세세합니다. 하이마스뿐만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일본이 자체 개발한 12식 대함미사일을 투입해 작전을 하고 나서 다시 이를 다른 섬으로 옮기는 원정 전방 기지 작전 EABO를 수립했습니다. 원정 전방 기지 작전은 영어로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입니다. 고기동 그리고 비교적 둔중하지 않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해 섬을 임시기지로 만들어 세력을 투사하고 적의 해양 접근을 저지한다는 신개념의 전술입니다. 섬의 거점을 수시로 바꿔 옮겨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서남제도의 수많은 섬에 미사일 방어선을 촘촘하게 구축해 중공을 겨냥하기로 했습니다. 미 해병의 미래전 교류가 바로
원정 전방 기지 작전입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 같은 중무기보다는 고기동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스트라이커 장갑차 같은 무기를 C-130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중공 압박을 위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군대 간 영어 소통을 강화하고 전투 교류도 서로 맞추고 있습니다. 미군이 하이마스 같은 무기를 전개하면 일본 자위대는 탄약과 유류를 공급하는 시기입니다. 일본 본토에서 타이완에 이르는 해역에 있는 일본의 도서는 2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0곳을 엄선해 기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는 유인도도 있고 무인도도 있는데 선정 기준은 담수가 있는 곳이 우선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18일 중공 우한에서 열린 일본의 플라이급 복서 키무라 쇼와 중공의 킥복서 슈엔우, 본명 조스밍의 시범 경기입니다. 복싱 경기 룰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중공의 슈엔우 선수는 키무라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가 하면 아예 들어서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무자비한 반칙으로 일관합니다. 이 경기는 2라운드에서 슈엔우의 KO 승으로 끝났지만 자칫 일본의 키무라 선수가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합에 앞서 슈엔우가 이번에는 복싱 룰로 너를 꺾겠다. 중국은 내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관객들은 모두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슈엔우는 소셜미디어에 승리를 자랑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꽁푸다. 중국이 일본을 때리는데 규칙이 필요하냐. 그가 죽지 않으면 나는 잠을 못 이룰 것이라는 말을 토해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치욕이라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여기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외국에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키무라 쇼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범 경기로 걱정을 끼쳐드렸다. 다행히 상처도 없고 몸에는 이상이 없다. 세계 어느 나라든 악인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다. 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활한 이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인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본 일본의 WBA 세계 라이트 플라이급 교구치 히로토시는 키무라의 경기를 보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은 1만 보 양보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서 매트에 내다 꼽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분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슈엔우 선수를 두고 반일 교육이 낳은 몬스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화권에서도 규칙이고 뭐고 없이 반일 감정으로 황당한 짓을 한 슈엔우로 인해 망신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위를 선양하는 외국어 정광이 아니라 외국어 정치라면서 2021년에 있었던 가장 추악한 경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